왜 내가 사는 종목만 들어가면 꼭 물릴까?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보면 항상 파란 불빛이 켜져 있는 느낌, 다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주식하다 보면은 한두 번쯤 물릴 수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물리는 패턴이 있다.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물리고 계속해서 물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투자가 어려워지는 느낌과 경험들 다들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투자를 못하는 건가 하는 자책도 들고 굉장히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죠. 하지만 분명한 건 주식이든 투자든 자꾸 물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를 제대로 알면은 물리는 상황을 줄이고 계좌를 지켜가면서 훨씬 더 균형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왜 자꾸 물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물렸구나 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음 투자부터 훨씬 더 좋아질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티입니다. 물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누구나 투자를 하다 보면 물립니다. 저도 물리고요. 라는 투자자들도 다 물립니다. 사자마자 항상 바로바로 수익을 낸다? 스캘핑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스캘핑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물리자마자 손절하고 잘라내기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것 뿐이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틀리거나 안 좋은 상황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을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다 라고 표현을 하죠. 물림은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영역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물리더라도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물리고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물리는 형태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자세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로 저는 두 마리 토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수익과 큰 수익을 동시에 내려고 해요.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했던 거예요. 수익을 빨리 낸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수익을 크게 많이 낸다. 이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둘 다 너무 맛있거든요. 둘 다 맛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도 못 잡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든 간에 결국에는 물려야 끝나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이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올라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올라타는 게 타이밍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올라탄 거는 빨리 끊어먹으려고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에서 올라타는 거죠. 딱 올라타고 실제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세가 강하고 상승 중인데 기회 왔을 때 한 번에 크게 먹어야겠다. 더 크게 먹는 거를 상상하죠. 끊지를 않고 더 크게 수익 내려고 노립니다. 투자를 하면서 크게 수익 내려고 하는 노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게 빨리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물려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빨리 수익 내려고 여기서 올라탔으면은 끊어서 수익을 실현해줘야 되거든요. 적정할 때. 최고점에서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빨리 수익을 낼 때는 최고점이 아닌 그 전에 기회 줄 때 끊어야 된다. 이거는 짝꿍이에요, 짝꿍. 근데 여기서 나는 최대한 많이 먹겠어가 들어가는 순간 결국엔 물릴 때까지 끊어내지 못한다. 두 마리 토끼는 무조건 물리는 결과를 만드는 구조적인 함정이다. 반대로 빨리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이 수익을 낼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기고 있을 때 들어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놓은 포지션을 언제 상승할진 모르죠. 그게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명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상관없다 이럴 수 있어요. 사놓고서 기다리면서 내가 매수한 이 매수가 불리해지지 않게끔만 관리를 하면서 좋은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를 좀 기다려주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적정선에서 완전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초입에 행동한 다음에 매수가를 잘 지켜내는 거, 잘 기다려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빠른 수익하고는 다른 결의 매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함께 가기가 어렵다. 물론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빠른
빠르게 크게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파동운이 받쳐졌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 그거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말했지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요,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빠르게 확실하게 이기고 있을 때 수익 내서 컷하고 끝내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전하게 눌림목잘리라든가 저점에서 전환하고 있을 때 포지션 잡고 들어가서 묵직하게 진입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전략은 다른 스타일의 전략으로 활용되니까 이 부분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거를 구분해라, 두 마리 토끼 쫓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타이밍에 대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눌림목이냐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냐, 이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눌렸다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주요 구간에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주요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확률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행동하고 나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거는 열어두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에 대한 착각 얘기가 왜 나왔냐,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특정 그림이나 모양이나 가격대 이런 곳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지금은 눌림목이야, 곧 반등할 거야, 단정지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물리는 종목만 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에 대한 착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잘 맞춘다, 못 맞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무조건 반등할 거야 라고 말하는 과한 의미부여, 과한 확신, 이런 게 물림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할 때 자신감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과한 확신으로 가면 안 되고, 눌림목과 하락은 항상 한 끗 차이로 붙어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최대한 분류하고 분리하고 구별해내려고 하지만 완벽한 구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부터가 포지션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눌림목이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고서 과한 맹신으로 가게 되면은 그 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물리는 상황이 쌓여간다. 이것도 안타까운 습관 중에 하나다. 과한 맹신, 자기 확신,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지금 눌림목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했지만 틀릴 수도 있어.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조절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물리더라도 훨씬 안전하게 물리고, 물리더라도 관리가 되면서 물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물렸을 때 관리가 되게 어렵거나 관리도 안 되는 상황으로 물리는 정말 안 좋은 물림으로 치닫게 되면 계좌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형태는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두 번째 얘기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니까 연결지어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오는 어떤 특정 행동, 대표적으로 손실 절대 안 봐, 이러한 행동 습관이거든요. 조금 더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손절 절대 안 한다, 이거랑 같은 거고요.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손실 매도, 일정 보완 매매,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즉 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행동들, 방어를 하다 보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매수했었던 행동했었던 곳에서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만 치고 가지 못하고 눌림목인 줄 알고서 10선 반등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노려보고서 매수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고서 무너지려고 할 때 누군가는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일단 보합으로 지우고서 그 다음에 다음 타이밍을 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 포지션이 유리하지 않으면은 불리함이 커지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해주는 특정한 행동이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틀릴 수도 있어를 인정했을 때 이런 행동들이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 없는 확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건데, 자신이 스스로 개발을 했든 배웠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 아니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어떤 상황이 나왔었을 때 너무 맹목적인 확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을 거야 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딱 하고 나면요, 부러질 때까지 이 행동에 대한 방어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물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초보자는 근거 없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손실 상황 깊이, 이런 본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여기서 행동했는데, 사실 여기서 방어 행동을 하는 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일단 나는 행동을 했는데, 실수여도 상관없어요. 막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매수됐으면 이왕 매수된 김에 이거 살려서 그 다음 포지션으로 이어간다. 그거 되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내가 어찌됐든 유리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지워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한 손실도 절대 용납을 못해 손실 기피 현상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은 방어 행동이나 보완해주는 포지션 밸런싱적인 부분, 균형적인 부분을 전부 다 해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손실은 안 보겠어 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어지고, 그 끝에 가서는 구조적으로 그냥 물려야지, 여기까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매수한 거 그냥 버티고만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한 발 한 발 내가 매수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수 있게끔, 포지션적으로 유리함이 존재하게끔 만들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높고 예민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지만 여기서 매수한 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두는 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의 포지션으로 구축되니까, 유리한 걸 잘 지켜서 관리해서 그 다음에 수익성을 내야 그 다음도 있는 거고요. 빠르게 수익을 낼 거면은 확실하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고, 빠르게 수익 내려고 치고 빠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쳤는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손절이 되겠죠. 묵직하게 포지션 관리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완전 조정 끝나고서 이런 식으로 큰 전환을 한번 노려본다, 여기가 타점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보합이든 아니면은 약간 조금 손실 나더라도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주는 이런 형태도 섞어주면서 내 포지션을 이동시킬 줄 아는 이러한 관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씩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내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맞추고 비중을 만들고 이거를 생각하더라도 상황적으로 기다리거나 물려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일단 매수하고, 이게 아니면은 기다리지 뭐. 어찌 보면 심플하죠. 되게 쉬워 보입니다. 이 단순한 전략으로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전략이 이것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물리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존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끔 시장이 완전히 좋아지게 되면 한 번씩 살려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물리게 되면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물리는 상황이 오는 거고, 요런 형태를 계속 신경 써주게 되면은 그럼에도 물리는 상황은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는 물리는 거 절대 용납 못해 하면은 다 잘라내서 손절하면서 물리는 종목 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해도 물리는 종목은 나옵니다. A랑 B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B는 사실상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뭔가를 하기에 손을 대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손을 어떻게 대지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손을 대려고 해도 더 이상 손대기가 애매해지는 상황, 기도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해요. A의 상황으로 포지션을 진짜 생각하고 균형을 생각하면서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다림이 그냥 기도랑 존버랑은 좀 다르게 내가 선택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 물리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냥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다른 상황 속에서 순환도 돼야 되고, 이건 기다리지만 다른 종목들 매매하고 다른 매매를 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계좌 전체적인 균형에서는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린 종목도 포지션이 중요하고, 새로운 종목도 포지션이 중요하고, 계좌 전체에서도 균형감이 중요하고, 당연히 비중이나 분산의 정도, 자금 흐름 컨트롤,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물린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습관들, 행동, 이것들이 어떤 물림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물렸을 때 결국에는 물리는 거를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는 없는데, 괜찮은 정도로 물리느냐, 손도 못 댈 정도로 물리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이 정도의 차이가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물리더라도 괜찮은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물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릴 때 잘 물려야 되고, 잘 물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포지션 관리하는 부분들을 다 신경 쓰면서 물릴 수 있게
있게,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실전에서 많이 느끼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주식이나 투자를 하면서 자꾸 물리는 이유는 단순히 종목을 못 골라서 잘 골라서 종목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단순 치부하기에는 훨씬 더 깊은 맥락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종목은요, 너무 못 고르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때그때 상황적인 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물리는 상황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종목 탓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빠른 수익과 큰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욕심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눌림목이냐 하락 추세냐 이런 구분 짓는 것들, 구분에 대한 실력도 키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력 키움과 별개로 그 둘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는 그 수용력 그리고 유연성,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내 포지션을 좀 변경하고 더 유리하게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과 마음, 이거를 반드시 탑재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과한 확신 속에서 손실 보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건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요.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초보자들은 손실 기피하고 싶은 본능에 충실해서 손실 보는 행동 절대 안 하려고 버티는 그런 행동들 주의해야 된다. 요것들이 결국에는 촉수무책으로 물리게 되는, 내가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게 외통수로 몰리게 만드는 그런 주요 습관, 치명적인 습관들하고 다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큰 틀에서 그 세 가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컨트롤하게 되면 실전에서 세부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연결 지어져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면은 물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 있고, 계좌 전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10개 매매해서 10개 다 물릴 거 5개에서 7개는 안 물리고 살려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 내고 나올 거예요. 이 노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하면은 말고 이런 류의 문제는 아니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 자체가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오래 버티고 꾸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꾸준하다는 거, 힘들다라는 거 매번 체감합니다. 저는 진짜로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롱런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꾸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끝까지 충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되고 그 변수에 취약해질수록 한 명 한 명이 투자 시장에서 떠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되게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투자는 간절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습관을 얼마나 잘 가다듬었느냐, 이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습관값을 정말로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욕심내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기 위한 기본기 훈련, 이런 것들 하는 훈련소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함께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보시고서 링크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열심히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과 의지,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실전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